이데일TV 2018년 하반기 특집 기획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는 성수장의 주식 재미삼아 하지 마라. 그 대망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2주만 지나면요, 또 2019년 대망의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서는요, 제가 2019년 또 기획 특집 방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고맙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드디어 얼마나 그 가슴 졸였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인가요? 그 꽤 오래 걸렸던 거라는데요. 그런데요, 지난 그 10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월요일 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 바로 정지원 이사장님입니다. 되게 미남이세요. 다시 한번요, 정지원 이사장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 하시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누구야? 그러면 모르면요, 그거 진짜 아주 망신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볼 때. 자, 10일 날이요, 여의도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요,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참 멋진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재개한 건데요. 민주주의라는 건요, 그런 거래요. 그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고 경영진들은요, 다 미국인입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상장 심사를 좀 업종별로 차별화하겠다. 그리고 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종목이 바로 그냥 거래 정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재검토해서 정지 사유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간 같은 것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 정지원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이제 이사장님이 이 방송을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꼭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죠?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국민연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시 거래 재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01년에 엔론 사태라고요,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에너지 회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분식회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장이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2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중에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부회장이 있잖아요. 엔론 부회장도 조사받는 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비추어 볼 때요, 물론 우리 정지원 이사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획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소의 이제 어떤 상장 심사를 바이오주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이오주나 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섹터, 그런 종목들이 상장을 할 때 그 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본 내용입니다. 회사는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데 좀 빈약하대요. 재무 상태가 빈약하면 상장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빈약한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일부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바로 거래 재개를 했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회사는요, 오늘 재무제표에서 얘기할 건데요,
재무제표가 좋아야죠. 물론 이제 성장 잠재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 재무 상태가 튼실해야 되겠죠. 성장 잠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금력도 확보돼야 우리가 좀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지원 한국 이사장님께 감사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매매거래 정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정지 사유를 웬만하면 최소화하고 기간도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분식회계는 대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표가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아주 정확하게 내가 종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무제표가 튼실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겁니다. 그거는요, 알 수가 없죠. 횡령을 했으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법이 그런지 국제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가 몰래 이제 돈을 제식대로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돈을 삥땅 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대표를 구속시켜서 형사처벌을 해야지. 그 회사는 그냥 돌아가는 회사니까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심사위에서 상장 폐지 무슨 여부를 또 심사를 하고 또 유예기간을 둬서 뭐 6개월, 1년씩 그냥 물고 들어가 버리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정지 사유가 두 가지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분식회계를 한다든가, 두 번째, 대표가 횡령 배임은요, 정지 사유가 안 돼요. 혹 하루 이틀은 하더라도 바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잠재력, 성장력,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방송할 기업 분석, 여기다 이제 BPS라고 써놨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화면을 좀 넘어가서 볼게요. 이쪽에요. 예, 잘 볼게요. 기업 분석을 보고요,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매출액 괜찮아. 영업이익 괜찮아. 부채 비율도 좋았어. 유보율도 괜찮아.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을 봤어요. 괜찮아서 흑자거든요. 아까지, 즉 적자 빨간색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거래정지 시켜놓고 뭐라고 그래요? 분식회계 내지는 두 번째, 대표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거래정지 시켜놓고 상장 폐지를 시킨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2,000개 상장된 종목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정말 미남이세요. 정말 저는 마음에 들고요. 정지 사유 분명히 축소시키고, 그건 정지 사유가 아니라 대표를 구속시켜서 능지처참해야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 기업 분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중요시 얘기하고 꼭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냐면, 정말 회사가 멀쩡하지 않은 회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3년 연속, 4년 연속 회사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그런 회사에 매수를 한 거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회사가 엉망이에요. 실적이 정말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 BPS 대비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도 뭐 600원, 500원, 400원 뭐 자본 장식된 회사를 사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 한탕 심리에 매수하신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의 저는 잘못이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말 실적도 좋고 멀쩡하고 괜찮은데 대표이사의 일탈에 의해서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가슴을 졸이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사는 이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보호해주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줘야 된다. 그게 뭐다? 금감원이다. 그래서 그거 할 일을 우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 기자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스터 피자도 4개월 또 유예를 줬더라고요. 지난 3일날 상장 폐지 결정 난 것을 4개월 또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 어쨌든 좀 웬만하면요, 풀어놓으시고 자꾸 잡아놓고 개인 투자자들 돈 날리는 일이 없도록. 예? 날린다는 표현이 좀 너무 이 방송용어로 적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좋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자, 그 말고 우리 주식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리 정지원, 이름 너무 이쁘잖아요. 정지원 우리 이사장님 정말 10일날 간담회를 보고 정말 제가 일어서서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언론은 풀어주시고요. 예, 미스터 피자도 또 유해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정말 실적이 오늘 강의할 실적이 엉망인데 그런 종목 사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는 거예요. 허나 멀쩡한 회사인데 횡령 배임은 대표이사를 처벌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BPS인데요. 자, 보자고요. BPS. 누가 그런 걸 물어봐요. 저한테. 자, 소장님은 매매하실 때 가장 기준으로 잡는 보조지표가 있습니까? 저는 BPS.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볼 때나 소장님이 어떤 중장기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시 보시는 어떤 그 지표가 있습니까? BPS.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거나 앞으로 어떤 종목 선정이나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있습니까? BPS.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BPS. 에이, 갈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PS입니다. BPS. 저는요, 이걸 fn가이드닷컴이라고 해서요, 일반 중소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각 주관사, 즉 증권회사로부터 그 각각의 회사의 자료를 받아서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다 여러분들 보시는 재무제표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fn가이드닷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이 자료를 제공하는 이 자료는 부정확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소송 걸지 말고 또 우리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그 회사,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본인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한번 보세요.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원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9회까지 여러분들께 강의 드렸던 맞박이라는 강의는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식시장은요, 비법도 없고 기법도 없어요. 그저 돈입니다. 돈은 땅속에 지하에 마늘밭에 묻어놔도 지가 알아서 기어가서 수익 나는 쪽에 가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 제가 이제 2회에 걸쳐서 꼼꼼하게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지원 이사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래정지 다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분식회계, 두 번째 대표의 횡령 배임. 개인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고맙습니다. 자, 갈게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BPS. 자, BPS. 이거를요, 청산 가치라고 그래요. 청산이란 말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A라는 종목을 여기다 놨어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18년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얘가 17년이고 얘가 16년, 15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8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에스티메이트겠죠. 그죠? 12월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분기가 되겠죠. 그죠? 분기. 이건 이제 9월 달이었고요. 이건 6월 달이었고 3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이거는 이제 에스티메이트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를 년이라고 그러고요. 얘를요, 분기라고 그래요. 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BPS를 따로 잘라서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 금액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금액 써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여기 3,247원, 3,360원, 3,580원, 그 다음에 분기예요. 3,400원, 3,500원, 3,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500원.
제일 근사치,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를 이렇게 봤을 때 평균치를 보면 대충 3,500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3,500원. 자, 주식은요. 옛날로 따지면 국민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인데요. 국민학교 2학년 산수 실력만 있으면 주식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은 청산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청산가치가 뭔지. 자, 얘기할게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식당을 차렸는데, 그죠? 네, 식당을 차렸는데,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식당을 차렸는데, 3억 들여서 식당을 차렸다고 치자고요. 예, 3억 들여서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진짜 안 되는 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자, 이제 3억 들인 거예요. 이제 뭐, 권리금 주고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뭘 들어옵니까? 네, 보증금 줬을 거고요. 월세 몇백만 원 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설비 들어갔을 거고요. 가맹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3억 정도 잡았고요. 3억 정도 잡았어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는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방송하는데 수요일 날 지나서 나온 또 뜨거운 뉴스가 뭐였었냐면 편의점을 이제 거리 제한을 두겠다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m나 이제 100m 내에는 신규 편의점은 제한하겠다라고 그런 기사가 떴는데 저 신문 들고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편의점이요 더 차릴 데 없어요. 이제 건물 하나에 하나씩 있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한 블록에 한 두세 개씩 있잖아요. 편의점이. 근데 뭐 이제서 다 이제 포화 상태예요. 지금 저 시내 가서요 편의점 바늘 꽂을 때도 하나도 없는 그런 포화 상태에서 무슨 이제 거리 제한을 둡니까? 아버지 개그 콘서트 합니까?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왜 그래요, 그거를? 예? 너무 웃기잖아요. 자, 3억을 들였는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 사람이 나 그만둘래 한 거죠. 그러면, 월세도 뭐 한 3개월 밀렸더니 그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뭐 합니까? 지랄합니다. 지랄. 예.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지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월세 밀린 거 내고 뭐 이것저것 뭐 재료비 밀린 거 내고 뭐 애들 임금 밀린 거 주고 하니까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쓸게요. 1억 얼마? 7천만 원 남았다고. 1억 7천만 원이 남았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상장된 회사는, 이 법인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그 발행 주수 한 주당 나눈 가격이요. 이거를 BPS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청산가치는 나 때려칠래. 다 정리해.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뭐 막 통장에 있는 돈 다 거꾸로 막 갖다가 뭐 1년 2년 계속 적자를 나는데도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처음에 초기 들어간 3억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날리면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쫄딱 망했다 그러는 거죠. 1년 해봐서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 상식이 없으면 하다못해 길거리에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기초 재무제표에 대한 상식은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주식은 더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예, 청산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500원이죠. 예, 3,500원. 오케이. 여기서요. 배수를 따지는데 여러분들 뭔지는 모르지만 2.5배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볼까요? 2.5배. 2.5배. 자, 2.5배에 다시 2.5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으면 2.5배면 25,000원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25,000원에 다시 2.5배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62,500원. 이 룰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간단한 2.5배, 그리고 여기가 2.5배.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식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사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강의가 재미있어진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화면 넘어가서 차근차근 볼까요? 자, 증권 분석이에요. 종목 선택 매매 시점이에요. 뭐 급하지는 않죠, 그죠? 급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한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는 매수가 되겠고 매도가 되겠죠. 매수 매도의 시점, 시점이죠, 그죠? 그런데 종목 선택도요, 실제적으로는요, 자, 맞박 종목이 되겠고요. 매매 시점도요, 맞박이에요. 제가 좀 용어가 좀 그래요. 영어로 쓸게요. 그러면 맞박, 맞박이에요. 맞박. 예, 예? 예, MB. 자, 맞박. 종목 선택도 맞박이고요. 매매도 맞박이에요. 제가 1강부터 9강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의 드리는 거요. 이대로 매매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참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종목 선택. 예, 종목 선택을 참 어렵게 하는데,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살 거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디에 사서 어떻게 매도할지 매매 시점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제일 잘하는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외국인 기관. 그걸 전문 투자자라고 그래요.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 개인 투자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요, 공짜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어떤 종목, 좋은 종목을 누가 얘기하나? 자, 내일 관심 가질 종목,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방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송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 꽃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자, 보세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데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우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서, 성장 잠재력은 있어요. 바이오가. 그 다음에 4차 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약 만드는 그 회사는 아닌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재무 상태가 좀 빈약한데, 성장 잠재력이 있으니까 상장을 시켜준다? 그래요. 좋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따질 건 아닌데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자, 재무제표. 예. 기본적 분석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인데, 여기서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재무제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재가치와 시장가치라는 거예요. 내재가치와 시장가치라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사람을 하나 그리자. 자, 사람을 하나 그렸어요. 이 친구는 내 사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 친구는 내 사위가 될 수도 있고, 내 며느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내재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자. 이 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위를 하나 드릴 건데, 며느리든 어쨌든 사위를 드릴 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내 자식을 뭐 시집 보내든 장가 보낼 때 상대편이 뭐래요?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건강이죠.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몸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뭐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장, 소장, 뭐 신장, 콩팥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있잖아요. 뇌도 있고 그죠? 예. 건강해야죠. 뼈도 튼튼하고 그렇죠?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즉 시장 가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이분들이 볼 때 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무슨 가난 말기입니다.
무슨 위암 3기입니다. 어떤 사이가 와서 아빠 이 친구가 나랑 결혼할 남자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까맣고 막 뭐 눈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아픈가? 예, 저 간암 말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삽니까? 여기 들고 있는 거 다 그거라니까요. 내재 가치라는 건요, 그 회사의 속 내장이 튼튼한 걸 내재 가치다라고 보고, 그래야 누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장모나 장인이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허락을 해 주는 거라고요.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한 방에 끝난 겁니다. 뭐 내재 가치, 시장 가치 간단한 거예요. 그 회사가 튼튼해야, 재무제표도 튼튼해야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있더라도 돈이 있어야죠.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정말 내재 가치도 좋고 시장 가치도 좋은 회사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대표가 횡령했다고 거래정지 시켜놓고 상장 심의 열어서 폐지시킬 건가 아닐 건가, 무슨 유예기간 두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정지현 이사장님, 금감원장님, 그거 절대 다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됐죠? 자, 이 화면 넘어가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실제 있는 얘기예요. 실제 있는 얘기인데요. 실제 있는 얘기인데, 잠깐 공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거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대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선착순 10명 무료 강연을 합니다. 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아웃사이드한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선착순 10명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딸이 실제 있었어요. 딸이 아버지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남자가 튼튼해요. 내장도 튼튼해. 위도 튼튼하고 간도 튼튼하고. 그래서 남자를 딱 데리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자기 결혼할 상대 남자를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래. 자네 나이가 몇인가? 예, 35입니다. 이러더래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어떻게 직자, 돈 좀 모아놓은 건 있고?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장가를 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요, 교회를 다니나 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이랬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이랬대요. 그러면 직장은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더래요. 좋아. 그러면 우선 살아야 되잖아. 뭐 전세를 살든 뭐 집은 뭐 당연히 없을 거고.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세, 사골세 얻을 돈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장가를 간다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그러더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남자친구를 보내고 아버지가 심각하게 딸을 딱 앉혀놓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딸아. 예, 아빠. 아무래도 네가 결혼을 하고 하는 저 남자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용기가 가상해서 그 회사 취업도 시켜주고,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집도 사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IMF 맞아서 그 회사가 몰락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면할 때 이 사위는 와서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뭐 이거 다 해서 장인어른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 그래서 다시 회상했다는 그 회사, 다시 회상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라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재가치, 시장가치. 오케이. 예, 이렇게 시장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바로 정지원 이사장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맞죠?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했죠? 정부에서 해주면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가볼까요, 그러면? 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주가와 거래량이죠.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그럼 맞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가라고 그러고요. 기술적 분석가. 야, 나는 기본적 분석가야. 나는 기술적 분석을 나는 배척해. 난 기술적 분석가야. 야, 기본적 분석 나는 안 봐. 차트만 봐. 장난해? 자, 중요한 건요. 둘 다 봐야 되고, 기본적 분석가도 매매할 때는 차트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기술적 분석도 없고, 기본적 분석도 없어. 그저, 여기 써있지. 뭐라고 썼어요? 기관 개입하면, 그분들이 납시면 조용히 묻어갔다가 조용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37142856 맞박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데일리 방송한 지요 10년째입니다. 10년 됐으니까 이제 열어도 되죠. 그동안 많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왔죠. 풍류 캔들도 얘기하고 G7도 얘기하고 K7도 얘기하고 337 라인 777 라인 캔들의 2분의 1 하단을 스쳐 지나가고 성심 라인 만나고 엄청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양념인 거고 실제 매매는 최근에 방송하고 있는 바로 맞박 매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요. 주가와 거래량이야. 간단해요. 돈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돈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캔들이 발생해요. 장대 양봉이. 그런데 갭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까? 갭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갭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대장주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종목은 오늘 매도가 맞는 겁니다. 왜? 갭상을 했기 때문에. 갭상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 개인을 불러들여서 갭상은 개인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위치에서 어제보다 갭상이 크게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크게 떠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취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기서 맴도는 겁니다. 아셨죠? 화이팅. 자, 다음 화면 좀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기준과 원칙인데요. 자, 기억하자고요. 자, 기준과 원칙인데, 기준은 뭐냐면요.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이란 말 아시죠? 그죠? 그리고 원칙은요, 법이에요. 원칙은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37142816 맞박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원칙, 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주식에 비법 없고 기법 없어요. 그저 기준이 표준인데 맞박 발생하면 매매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 구간은 규칙과 법칙을 꼭 지키시기를 풍류사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자, 고맙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장부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차트예요. 장부, 그 다음에 차트예요. 근데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만 봐라? BPS. 그 가격 대비 PBR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BPS 대비 지금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레이쇼 PBR 중요하지 않아요. BPS가 3,500원인데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괜찮아요. 성수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2.5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 가셨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는 거요? 그런데 낮춥시다. 2배 정도로. 아셨죠? 그게 우선적으로 기본이 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샀어.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BPS 보시고 지금 현재 가격을 보세요. 계속 날아갈 것 같아 보이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래 2만원짜리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식은요 항상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에스티메이트가 올라가죠. 그래서 4만원대로 딱 고정을 시켜놓죠? 그러면 바닥은 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2.5배면 4만원에 2.5배면 하나, 둘, 셋 답이 안 나오죠? 1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8만원에
멈출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상상을 하고 내가 뭔가 기준을 말도 안 되는 기준 만들지 마시고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서점에 가서 이 얘기해도 되나요? 아주 책은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마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열어놓고 좀 한번 볼까요? 자, 기업 분석. 자, 기업 분석은 재무제표인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세무 담당자의 몫이에요. 자, 그 HTS에 들어오셔서 혹시 이제 그 세무 담당, 세무사 출신 여러분들께 혹시 이 방송 보시면요. FA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회사의 그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 다 보고 한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도 좀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래서 기업 분석은 당연히 누구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그냥 몇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냐면 5가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기본적 분석에서 장부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요. 5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매출액이고요. 의미는 없어요. 자, 직전 연도보다 매출액이 적었다? 의미 없어요. 직전 분기보다 매출액이 적었다? 글쎄 큰 의미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나라 산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뭔지 모르죠. 영업이익.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지금 미국이 지금 레버리지론이라고 그래서 기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뭐 영화 하나 나왔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 기업들이 2007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자격이 안 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대출을 일으켰다고요. 그죠? 그래서 빵 터진 거예요. 2008년. 그런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만.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선진국 지수도 올라갔습니다만. 근데 미국 지수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 즉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들한테 어마무시하게 싼 이자로 대출을 엄청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막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란 나라는요. 발권하는 나라라니까요. 화폐를.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회사가 우리도 이제 IMF 때 막 부채 비율 막 1500%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국가 부도에 날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예, 그리고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그리고 마지막에 BPS 청산가치인데 이 5가지만 알자. 5가지만 알자. 아셨죠? 자, 5가지만 알자. 그럼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한번 가볼게요. 매출액입니다. 오케이? 매출액. 매출액 의미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식당 하나 합시다. 자, 삼겹살집.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자, 삼겹살이 있고 오겹살이 있어요. 삼겹살이 비쌀까요? 오겹살이 비쌀까요? 당연히 오겹살이 비싸죠. 왜? 특이하게 생겨서? 아니잖아요. 원래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싸야 되는 건데, 왜 오겹살을 비싸게 파는지? 그럼 못 써. 자, 삼겹살을 오늘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자, 1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100만 원이 다 내 게 아니죠.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뭐 삼겹살도 있을 거고, 뭐 파절이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우리가 식당 가면 이 식탁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매출 원가를,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50만 원? 40만 원? 그건 썩은 고기 갖다 파는 거예요. 되게요, 크게 잡아도요, 70%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70%. 그럼 30%면요,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자영업자 말고요. 자영업자 아시죠? 600만 명. 자, 이 방송 600만 명 외에 나머지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영업자가 그날 100만 원 매출 띄우면 다 남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원가 빼면요, 기껏 남아야 한 3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럼 엄청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 삼겹살집 가서 자꾸 쌈장 달라고 그러고 막 상추 추가시키지 마세요. 자, 오케이. 자, 30만 원이요. 다시 한번요. 아, 이러면 누가 장사해? 그러니까.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팔아서 이익이 70%야. 이거는 다 저쪽 막 이상한 거 갖다 파는 거예요.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매출 원가가 70만 원이면 빼주면 30만 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 그럼 이게 다 내 돈이냐? 아니라고요. 이게 다 내 돈이냐? 아니라고요. 또 하나 가는 거예요. 자, 매출 총이익 얼마라고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만 원이라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인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판관비라고 해서 판매관리비, 즉 그냥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인건비. 오케이? 다시 판관비는 인건비예요. 많이 올렸죠? 자,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 외에 전기세 나가야지, 수도세 나가야지, 뭐 등등등 많이 나가 있죠. 그죠? 이걸 뺀 나머지를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30만 원에서 인건비는 솔직히 한 20만 원 쳐줘야 되고요. 그럼 영업이익이 10만 원이에요. 됐죠? 10만 원 남은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남은 거예요. 이게 자영업이에요. 이게 자영업이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자, 10만 원이에요.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보면요. 애들 월급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회사가 월급도 못 줘요. 2년, 3년, 1년, 2년, 3년, 4년 연속 못 주면요. 그게 상장 폐지 심사해서 퇴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흑자 회사를 샀는데 사장이 삥땅 쳤다고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 폐지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저 미개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영업이익은 뭔지 아시죠? 그래, 영업이익은요, 최소한 흑자는 돼야 돼요. 직전 분기, 직전 연도 어떤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얘는요, 흑자야 된다고요. 흑자는요, 거물흑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적자는 불골적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판관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좀 읽어볼까요? 자, 판관비, 판매관리비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 임금이요. 임원보수, 급류수당, 뭐 퇴직금, 상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아시죠? 여비교통비, 통신비, 교재비, 보험료, 조세금과 감가상각비, 기부금, 하여군인, 판매, 수출, 잡비 등등 이거를요 판관비라고 그래요. 참 어렵죠,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임금이라 생각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기억할 거. 자, 영업이익이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영업이익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0만 원. 그런데요. 일단 세금 떼야죠. 법인세 비용. 그렇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또 떼요. 그러고 나서 단기 순손익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단기 순손익. 근데 요게 영업의 비용 또는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간장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간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데 여의도에 예를 들어서 빌딩을 7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의도에 빌딩을 7개를 갖고 있는데 여의도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사무실 거기에 빌려 쓸 때는 여의도에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월세는 1,0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5천이다 그러면 월세는 500이었고요. 보증금이 1,000이다 그러면 월세가 100. 지금도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테헤란로는 그렇지 않죠. 테헤란로는 그렇지 않아요. 강남은 그렇지 않은데 여의도는 그랬어요. 그러면 간장 만드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간판도 간장이요. 명동 간장인데 예를 들면 명동 간장에서 간장의 매출보다 그 임대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놀이 해가지고 깨졌어. 그러면 영업이익이 10만 원이라도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될 수 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도 얘네들은 간장은 못 팔아도 임대료 수익,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비용이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단기순손익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의미 두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어떤 회사, 걔네들이 주종으로 하고 있는,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최소한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는 거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는 녀석을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새벽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맨날 걷어차고 이놈의 새끼 빠따치고 혼내니까. 혼냈겠는데 이 녀석이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하더니 프로 게이머가 돼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 프로 게이머가 돼가지고요. 연봉이 3억, 4억 이런 거요. 그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들이 새벽 2시에 아버지가 딱 와갖고 아들이 자잖아요? 그럼 발로 걷어찬대요. 너 뭐야 하는 게요? 지금 게임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기업의 영업 본래의 활동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 한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알고 지내자고. 그럼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복잡해요. 이자 비용, 할인료, 사채이자, 이연자산, 상각비,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 매출안에 외환, 환설, 총술, 기부금 이렇게 해봐요. 투자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사채 상환 손실, 잡손실 등등.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아실 거는 없어요. 이거를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고요. 자, 기본적 분석은 장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5가지만 알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매출액, 두 번째 영업이 어떻게 최소 플러스는 돼야 된다. 오케이, 플러스. 적자 안 돼. 자, 단기 순손익은 볼 필요 없고, 자, 부채 비율은 제가 설명할 건데, 부채 비율은 자 150% 이하. 원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부채 비율이 한 340%의 꾸준한 매출의 영업이 계속 올라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무슨 선진국입니까? 150%. 그 다음에 유보율은, 이건 부채 비율이고, 유보율은요, 어떻게 가냐면요, 1000%, 1000% 이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1000% 이상. 즉, 부채 비율이 100%면 유보율은 한 800% 돼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부채 비율, 유보율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BPS입니다. 아시겠죠? BPS 청산가치. 가장 중요한데 이 가격으로부터 정확하게, 회사도 똑같잖아요. 나 그만둘래. 그 청산하면요, 그 회사 설비도 뭐든 다 고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게 정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2.5배, 또 그 가격에 2.5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음 주에 아주 또 꼼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날,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에 아까 잠깐 공지 말씀드렸듯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열일을 저두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 한 달간은요, 특집으로 매주 목요일날, 내일이 되겠죠? 다음 주도 내일이 될 거고요. 목요일날, 이데일리 온에 오시면, 거기서, 무료 공개 방송 장중입니다.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한 3시 4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온에 오셔서 여러분들 또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요, 매주 토요일 날, 그것도 이데일리 온에서요, 무료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10명이고요. 그래서 대전에 제 사무실 따뜻한 거실에서 휴대폰 끄고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꼭 참고하시고, 저는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또 알찬 내용, 또 BPS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데일리 온에요,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남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